네, 길벗 아카데미 수학과 선임연구원 변장입니다. 11월 강사시험 평가 마쳤는데요. 보면서 이제 또 몇 가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결국 이 모든 것이 그 학생들의 성적을 잡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 강사평가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뭐 교수법 같은 부분이라든가 뭐 그 부분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일단은 그 학생들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줄여 주시는 것도 그걸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학생들이 따라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교수법이라는 말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또 교수법을 바꿨다는 말도 엄연히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교수법과 또 학생들이 이게 받아들이면서 따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약간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사실은 가르치다 보면 하게 되거든요. 매일 하진 않고 이제 간혹가다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배워서 남주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즐겨 하는 그런 교수법이 학생들의 어떤 시험에서 약간 뭐 실수를 유발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당연히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수법을 바꿨더니 뭐가 더 좋아지더라.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수학에 보면 통계학 시간에 보면 통계 문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정말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정말 그 어떤 집단보다도 좀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수학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뭐 일상생활도 그러면 좋겠지만은 뭐 그러면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수학을 설명하는 동안만이라도 좀 정말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집단보다도요. 수학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진 팀장님 하셨는데요. 이번에 그 1번 문제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제 강서고등학교 기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좀 잘 풀어보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한번 풀어보신 것 같고 그래서 잘 설명하셨는데 그때 지적했듯이 약간 그 기념 설명할 때 약간 일반적인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물론 그 문제에서는 뭐 상관이 없었지만은 우리가 A는 B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특히 수학은 왜냐면 수학은 단 하나의 반려 때문에 거짓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들한테 개념 설명할 때 A는 B라고 할 때 이것은 99% 맞지만 1%의 반려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 명제 문제에서 그냥 가거든요. 그 기억, 니은, 디귿 명제에서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그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그냥 완전히 배신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그런 표현도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경미 선생님 1번 문제 2번 문제를 하죠. 네, 2번 문제 하셨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어쨌거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지적했듯이 조금 마지막 부연 설명에서 좀 더 간결한 설명도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래영 선생님 1번, 2번 다 하셨죠. 그래서 먼저 하셨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그 삼천의 공간 도형 문제를 평면화시켜서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문제는 올해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29번에서 출제되었고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실수를 해서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사설 모의고사 기출문제 가형 30번 문제였는데요. 치환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하다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이거 치환 부분은 EBS 수능 완성에서도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주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 강의 계획서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출제를 해봤는데요. 약간 수업 준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현 선생님, 네, 1번 문제, 센수학 교재를 쓰시기 때문에 센수학 교재에서 약간 변형을 해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좀 더 그 확실하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 정연한 그런 설명을 좀 하셨으면 학생들한테 좀 더 이렇게 신뢰감을 더 많이 받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상준 선생님, 네, 2번 문제. 이 문제는 이제 곧 이제 그 11월 모의고사가 있죠. 그래서 그 11월 모의고사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작년도 11월 모의고사 나형 30번, 고등학교 2학년 나형 30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그 준비하셨는지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출제해 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잘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그 fx, gx 그래프를 이제 동시에 같이 그려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더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을까. 약간 좀 분산이 되는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규석 선생님. 뭐 1번 문제는 뭐 정말 뭐 유명한 문제죠. 뭐 저 문제는 뭐 수학책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수학책에 다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유명한, 시험이 잘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법만 조금만 더 이렇게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이렇게 학생들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해법을 제시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과거 좀 오래됐긴 했는데 2009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규 선생님. 자, 역시 그 2번 문제, 미적분원 문제, 작년 11월 모의고사 가형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예, 문제였는데, 현재 우리 이준규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 보충을 잡고 계신데, 뭐, 저희 반 학생도 그쪽으로 제가 보충 가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해서, 그래서 모의고사도 한번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좀 정돈이 좀 안 되고, 이렇게 풀이 자체가 좀 중구난방식이다, 이렇게 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효진 선생님. 네,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중학교 3학년 시험에 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빈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잘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밝히셨다시피 작도에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원홍 선생님. 1번 문제 미적분 원 문제였는데요. 뭐 올해 선생님께서 그 고3 학생들을 그 나형 문과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 2017년도 10월달 나형 18번에 나왔던 반드시 나오죠. 아마 이제 수능 시험에 또 나올 거예요. 100%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요. 그래서 매번 나오기 때문에 예외가 없죠.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 말은 뭐 알고 당하는 문제다. 뭐 나온 거 뻔히 아는데 알고 당하는 문제다. 결국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급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도형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당하는 게 참 기가 막히죠. 시험에 나오는 걸 알고 당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도용을 열심히 안 하고, 또 우리나라 교육이 약간 단절이 나는 것 같아요. 도용이 이게 단절이 나요. 그러니까 고1 때 안 배워요. 그러니까 중3까지 배우고 안 배우고 이제 고2 때 나오면 감각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길벗의 공식 암기 법서 같은 거 이렇게 도용 파트는 좀 1학년 때 꾸준하게 시키면은 나중에 학생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적이 나왔듯이 좀 더 확신에 차 있고 좀 자신 있는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민 선생님,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잘하셨고요. 또 문제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실수를 방지하는 것도 선생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문자 사용에 좀 신중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영원 선생님, 자, 1번 문제 하셨죠. 중학교 2학년 문제 하셨는데 뭐 설명 굉장히 잘하셨고요. 또 판서 연습도 작도 연습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근 선생님, 네, 미적분 원 문제. 자, 이 문제는 2014년도 6월달 평가 모의고사 그 B형, 지금으로 치면 가형이죠. B형 30번 문제였었는데요. 지적했듯이 그 설명 나름대로 설명 잘 하셨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프를 이용한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식으로 가신다면 그 평균값 정리를 조금 이용하셨으면 좀 더 학생들이 더 이해를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승욱 선생님, 자, 2번 문제 하셨죠? 2번 문제 기하 벡터 문제. 2017년 올해 7월달 모의고사 29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평면 벡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2등급 컷에 맞추셔갖고 풀이하셔가지고 약간 생략이 좀 있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 3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한 약간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뭐 잘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